이 단원 잠깐 소개할게요.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이 단원. 진짜 있죠? 자꾸 떠드는 것 같아. 자, 다시 말하지만 이 단어는 산과 연기라는 단어이고요. 어떻게요? 처음 듣는 용어일 수 있어요. 산과 연기. 그래서 산이라는 용어와 연기라는 용어가 뭔지 지금부터 새로운 용어를 좀 배워볼 거예요. 새로운 용어를 배워볼 겁니다. 자, 그래서 산성을 띠고 있는 용액이 있고 연기성을 띠는 용액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 산과 연기 우리 언제 들어봤냐면, 여러분들 혹시 CF 선전 중에 위산 과다 위산 과다가 뭐냐면 위에서 나오는 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속이 쓰린 현상을 위산 과다 현상이라고 해요.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온다. 위에서도 산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야. 산이 나온다는 거야. 산성 용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위에서 나오는 이 산성 용액이 정체가 뭐냐면 바로 염산이에요. 염산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쇠, 못 있죠, 못을 삼켜봐. 다행이네요. 삼키고 엑스레이 찍으면 못이 여기 딱 나오거든요. 진짜 나와요. 선생님 질문인데요. 얘는 계속 떠드는데요. 자, 여기 엑스레이 찍으면 여기 못이 나와요. 진짜로 나옵니다. 그런데 한참 있으면 이 못이 사라져요. 진짜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어떻게 된 거야? 녹아져. 녹아버린 겁니다. 쇠도 녹일 정도의 강력한 산이 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염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산은 그래서 쇠를 다 녹여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화 중에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 알아요. 에일리언이라는 괴물이 있는데 그 괴물이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를 쫙 뱉어요. 뱉으면 그걸 딱 마시면 침을 같은 거 뱉으면 여기서 딱 막혀서 다 녹아서 죽어버려. 에일리언이 쏘는 그 침, 이 침도 보다 강력한 산성입니다. 산성 용이기 때문에 녹아버립니다. 산은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녹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을 먹어요. 그럼 진짜 녹아요? 거의 매일 먹습니다. 아, 그래서 산의 종류를 먼저 볼게요. 산의 종류. 다시 말해서 산성을 띠고 있는 용액을 좀 알아볼게요. 용액이라는 말은 산성을 띠고 있는 그 염산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염산하고 물하고 막 섞여 있어. 섞여 있는 액체를 우리는 용액이라고 불러요. 아주 골고루 섞여 있는 액체를 용액이라고 합니다. 용액이라는 말. 산성을 띠는 그 물체하고 어떤 물질하고 어떤 물 같은 것들이 잘 섞여 있는 것을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용액의 정의를 볼게요. 용액이란 골고루 섞여 있는 액체라고 하는데요. 아주 골고루 섞여 있는 액체를 우리는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나중에는 액체 외에 다른 것도 용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은 액체 정도로만 알고 있읍시다. 다른 거 생각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아주 골고루 섞여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소금물, 설탕물, 용액입니다. 소금물 용액, 설탕물 용액. 설탕이라는 그 물질하고 물하고 막 섞여 있는 거 있죠? 설탕물이죠. 골고루 섞여 있어요. 골고루 섞여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기를 찍어 먹어도 달고요. 여기 찍어 먹어도 달죠. 설탕물이야. 여기 찍어 먹으니까 달아. 여기는 맥맛이야. 이런 거 없죠. 다 답니다. 다 달다라는 건 골고루 섞여 있다는 증거예요. 중요한 건 산성 용액. 예를 들어 뭐가 있나 봅시다. 우리가 매일 먹는다 그랬죠. 사이다. 콜라. 콜라. 판타. 등등등. 탄산음료라고 하죠? 네. 탄산음료라는 말 속에 산성이라는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산. 들어있죠. 탄산음료에서 산자가 산성을 띠고 있는 용액이라는 뜻이에요. 탄산음료에서.
죽어요 그러면? 안 죽어요. 저는 죽지 않습니다. 아 이가 써서. 선생님 아까 얘기한 이런 염산 같은 것들, 에일리언의 침속에 들어있는 이런 염산, 여기 침속에 염산이 들어있는 거야. 염산은 아주 강력한 산이에요. 강한 산입니다. 아주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녀석인데 강한 산. 근데 이 탄산음료는 아주 약한 산성이에요. 약산입니다. 약한 산. 약한 산성을 띠고 있어서 우리 몸에 그다지 많이 해롭지는 않아요. 괜찮습니다. 약한 산성이에요. 약한 산성. 또 매일 먹고 있는 거 있어요. 거의 매일 먹고 있는 거. 아 물. 물? 물 아니에요. 라면 좋아요. 식초. 아 식초 매일 먹어요? 식초 매일 먹어요. 음식에 들어있으니까. 안 들어. 식초. 식초도 산입니다. 이거는 알아만둬요. 식초는 뭐로 만드냐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산성으로 만듭니다. 아세트산. 얘도 약한 산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들은 전부 다 강한 산으로 만들면 큰일 나죠. 먹으면 죽어요? 뻥 뚫려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약한 산성들만 우리 먹습니다. 산의 종류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 또 뭐가 있냐면 산의 종류는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는데 이제 좀 강한 것도 쓸게요. 묽은 염산. 묽은 염산이라는 건 아주 강한 염산이 아니라 묽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염산에다가 뭘 탔을까? 물을 탄 겁니다. 물을 탄 거예요. 염산에다가 물을 섞은 걸 우리 묽은 염산이라고 합니다. 써줄게요. 묽은 염산은 물에다가 염산을 조금씩 부으면서 만드는 게 묽은 염산이 되는 거예요. 묽은 염산. 그 다음에 레몬즙. 레몬즙. 레몬즙은 신맛 나죠? 신맛. 식초도 무슨 맛 나요? 신맛 나죠? 대부분의 산성은 이 신맛을 낸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염산은 먹으면 안 됩니다만 혹시 먹게 되면은 신맛이 나요. 신맛이 납니다. 물론 사이다 콜라는 신맛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달짝지근한 것들을 집어넣어 설탕 같은 걸 집어넣어서 신맛이 안 나게 만든 거고 산성은 전부 다 신맛이 나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자, 또 뭐가 있냐? 이온 음료. 이온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알려줄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 근데 이 이온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여러분들 또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이온, 원자 껍질, 전자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돼요. 원소, 주기율표 이런 거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미뤘어요. 그래서 여기 이 파트를 공부할 때는 우리 문제는 초육수준의 문제를 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중학교 과정에 없어요. 없고 고1 과정이 있습니다. 고1 과정. 근데 고1 거를 배우려면 여러분들 날 죽이려고 들겠죠. 그래서 중2 것도 하면서 막 이상한 얘기들 했잖아 방금. 네, 고1 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뺐어요. 뺐고 그냥 내용은 아주 약간 중학교 내용을 넣을 건데 내용은 문제는 그냥 초등학교 문제를 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신 대비할 수 있게끔 초등학교 문제를 풀 겁니다. 2단원만큼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온 음료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사이다 콜라랑 마찬가지로 날짝지근한 걸 집어넣어서 약간 단맛이 나지만 원래는 신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온 음료도 마찬가지로 산성용입니다. 산성이라는 거 기억을 해줍시다. 자, 이 정도가 나와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은 염산 외에 이거는 참고로만 염산 외에 질산이라는 녀석과 황산이라고 하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강한 산성이에요. 얘는 강한 산성입니다.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용액이에요. 자, 이 산이라는 힌트가 나와 있죠. 질산, 황산 나와 있죠. 자, 산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아, 산성 용액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질산, 황산은 본 적이 없지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산성 용액이 우리 생활에 이용되고 있네요. 그치? 아, 산이라는 말은 이렇게 쓰는구나. 산이라는 말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아, 산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처음 들어본 용어지만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그다음 염기에 대한 내용을 좀 읽게요. 염기. 먼저 염기의 종류를 볼게요. 염기의 종류. 산성의 반대가 염기성입니다. 산성의 반대가 염기성이라고 보면 돼요.
염기성, 염기. 산성의 반대가 용류? 종류. 누가 이랬어? 누가 바꿔놨어? 산성 염기. 내가 그랬어? 염기의 종류를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 염기는 우리 욕실에 가면 많아요. 뭐 있을까? 욕실에 가면 있는 거. 물 많이 쓰면은 따뜻하면은 연기 나는 거? 연기? 연기. 습기. 아니야, 습기는 그냥 물방울이잖아. 물방울. 그냥 물이야. 습기는 그냥 물이. 물. 습기는 비누! 그냥 물이고. 정답, 비누. 비누가 여기 있어요, 비누. 비누 염기성이고, 샴푸도 염기성, 샴푸. 비누랑 샴푸랑. 비누, 샴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한락스 알아요? 엄마가 청소할 때 쓰는 락스 있죠? 유한락스. 이런 것들도 염기성입니다. 염기성. 그리고 아주 오랜 옛날에 죄인은 사약을 받아라! 그거 있죠? 이거 먹는 게 뭐냐면 바로 염기성 물질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약이죠. 사약의 정체가 뭐냐면 사약 아니에요? 세약이 아니라. 사약, 죽는 약 사약입니다. 정체가 뭐냐면 잿물이에요. 잿물이 뭐냐면 우리 지푸라기 같은 거 태우고 나면 이거 재 남죠. 재를 물에다가 타는 거. 그게 사약입니다. 그거 먹으면 사람 죽어요. 진짜 맛있겠다. 죽습니다. 왜 죽는지는 조금 이따가 염기의 성질을 공부할 때 왜 염기성을 많이 먹으면 죽을까를 배울 거예요. 물론 산성을 이런 염산을 들이마셔도 죽죠. 아주 강한 산성과 강한 염기성을 먹으면 당연히 사람은 죽어요. 근데 아주 약한 산성이나 약한 염기성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아주 잘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염기성 물질을 좀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고요. 자, 염기의 종류 뭐 나와 있습니까? 수산화 나트륨 용액.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어렵죠? 처음 들어보죠?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어떤 녀석이 있어요. 그리고 딴 거부터 합시다. 딴 거 쉬운 거부터. 비눗물.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지금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이잖아. 아이고, 염기는 맞네요. 염기의 종류 중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이런 잘못했다. 염기성 용액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용액을 공부하는 중이니까 비누를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비누를 물에다 타야겠죠. 그래서 비눗물이 염기성 용액이 되는 거지. 비눗물 염기성 용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 세정제. 유리 닦는 칙칙 있죠? 네. 유리 닦는 거 있죠? 뭔가 닦는다라는 건 청소하는 거죠.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할 때 쓰는 거. 아까 이 유한락스도 청소할 때 쓰는 거지. 샴푸도 뭐 청소할 때 쓰는 겁니까? 머리 청소하는 거고요. 비누는요. 손발, 얼굴, 몸 청소하는 거죠. 뭔가 청소할 때 다 염기성을 이용하네. 그럼 염기는 무슨 성질을 가졌길래? 닦는 성질. 바로 깨끗한 성질. 때를 녹여버려요. 에이. 때를 녹여버려요. 얼굴에다 비누를 바르고 막 이렇게 뭐야 이게 수세미? 수세미가 아니죠. 타올. 때타올. 깜짝 놀랐어요. 때타올 가지고 얼굴을 막 문지르지 않아도 비누만 발라놓고 한참 있다가 다시 닦으면 뽀드득 닦였죠. 뽀드득거린다는 건 때가 다 지워진 거거든. 그래서 이런 염기성이 때를 지워버리는 역할을 해요. 때를 지워버리는 거. 그래서 유리세정제도 어디에 묻어있는, 유리에 묻어있는 때를 잘 지워주기 때문에 유리세정제도 뭐로 만드나? 염기성 용액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암모니아. 암모니아라는 게 있는데, 암모니아. 원래 암모니아 수가 되겠죠? 암모니아 수. 암모니아를 물에 녹여놓은 암모니아 수인데,
이것도 우리가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이게 질산황산처럼 본 적은 없지만 이 암모니아수도 염기성 용액이에요. 염기성 용액이에요. 대신 암모니아수는 아주 약한 용이에요. 약한 염기. 약염기. 물론 이렇게 다 약염기겠죠? 약염기. 약한 염기. 그래도 약한 염기. 다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바로 이거 다 종류들이에요. 종류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뭐냐면 수산화 칼슘. 수산화 칼슘이라는 수산화 칼슘을 물에 녹여놓은 수산화 칼슘 용액이라고 씁시다. 이런 것들 다 염기성 용액들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집에서 본 적 있고요. 암모니아수는 보기 좀 어려웠지만 이것도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이것들도 좀 본 적이 없죠. 그지? 본 적이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1번 첫 번째 쓴 거랑 두 번째 쓴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산화라는 요 말이 똑같이 들어있죠. 그치? 수산화라는 말이 바로 뭘 뜻하는 말이다? 염기성이다 라는 걸 뜻하는 말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수산화라는 말. 비눗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산화 칼슘 이렇게 쓰면은 뭐 수산화가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용어 비눗물로 바꿔준 것 뿐이지 전부 다 수산화라는 말이 전부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서. 자, 이제 성질을 좀 알아볼 건데, 산성의 성질과 염기성의 성질을 정리해 볼게요. 성질. 산성의 성질과 염기성의 성질. 자, 산성 성질. 우리 책의 가운데, 프린트 가운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산성의 성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질, 신맛이 난다. 그 다음에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CO2 기체가 발생한다 써있죠. 그 다음에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산성의 성질들이에요. 잠깐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산성은 어떤 성질이 있다? 일단은 신맛이 나는구나 라는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산칼슘과 만나면 탄산칼슘과 산성이 만나면 이 탄산칼슘이 녹으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뭐라고 쓰는 거야? CO2라고 쓴 겁니다. 이산화탄소. 봐봐. O가 산소거든요. 산소. C가 탄소예요. 읽을 때 이산화탄소라고 읽습니다.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CO2라고도 표현하는구나 라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금속은 아니지만 어떤 금속들과 만나면 대부분 금속과 산성이 만나게 되면은 금속이 녹으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산성 용액의 성질이에요. 첫 번째 성질은 아까 잠깐 배웠고요. 두 번째 성질과 세 번째 성질을 좀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요거 지울게요. 탄산칼슘 처음 들어보죠? 탄산칼슘. 칼슘 들어봤네. 칼슘. 이제 칼슘은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칼슘. 자, 이 칼슘이 들어가 있는 이 탄산칼슘은 얘가 뭐가 있냐면 달걀 껍질이나 그다음에 조개 껍질. 달걀 껍질, 조개 껍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탄산칼슘. 왜 그러세요? 주워 주세요. 그리고 들어봤나? 석회석. 안 들어봤죠? 석회석이라는 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탄산칼슘의 종류들입니다. 탄산칼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뭘 붓는다는 거야? 산성인. 예를 들어서 염산 같은 거. 염산 같은 걸 뚝뚝뚝뚝 떨어뜨리면 녹아요. 녹으면서 기체가 발생한다요. 무슨 기체? CO2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게 돼요. 자, 이게 산성의 첫 번째 성질이고요. 마찬가지로 금속. 금속이라는 건 우리 쇠 같은 거, 철과 같은 금속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리게 되면 철이 녹으면서 무슨 기체? 이것도 H2라고 쓸게요. 이게 수소기체입니다. 수소기체 H2라고 하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거 철 플러스 연산이죠. 철 플러스 염산. 자, 그래서 이런 산은 이러한 성질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응용해보자. 달걀 껍질이 산성에 녹는다는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엄마들이 가끔 이런 거 합니다. 엄마들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식초는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식초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식초 산성이죠, 산성을 띠고 있는 식초에다가 뭘 집어넣어? 달걀을 이렇게 넣어요. 달걀을 넣었습니다. 한참 동안 넣으면 달걀 껍질이 어떻게 될까? 녹아요. 녹습니다. 한참 넣었다가 빼내면 달걀 껍질이 다 녹아서 달걀이 물렁물렁해져. 얼마나 넣나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잖아요. 달걀 껍질이 녹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강한 산성은 바로 녹이지만 약한 산성은 서서히 녹여서 이 껍질을 녹였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껍질을 녹일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손 넣어도 녹아요? 사람 손은 여기 속하지 않잖아. 사람 손은 탄산칼슘도 아니고 금속도 아니잖아. 만약에 뼈는 녹아요, 그럼? 뼈는 그냥 칼슘이야. 탄산칼슘이 아니라 그냥 칼슘. 그냥 칼슘과 탄산칼슘은 완전 성질이 달라요. 좋은 질문이야. 우리 뼈가 칼슘이니까 혹시 녹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얼굴 안 나와서 선생님, 쓴맛은 어떤 성질이 있나? 쓴맛이 난다. 염기성은 어떤 성질이 있나요? 첫 번째, 염기성은 신맛이 아니라 쓴맛이 나요. 여러분들 비누 먹어봤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옛날에 비누는 약간 쓴맛이 나요. 쓴맛이 안 나는데. 요즘에 좋은 향기 나는 비누 말고 기본 비누 쓴맛이 나요. 대부분 쓴맛이 나고요. 중요한 특징이 이겁니다. 중요한 특징, 두 번째 특징이 되게 중요한 특징인데 바로 아까 때를 녹이다. 때를 녹인다. 때를 지운다. 또는 때를 녹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때가 도대체 뭡니까? 때요? 때가 뭘까? 더러운 거. 더러운 거. 닭도시 때가 뭘까? 닭도시 아니 닭이랑 비슷한 거. 진짜 진짜 맞긴 맞잖아요. 더러워. 때 나오는 거 봐. 이러잖아. 근데 때는 사실 좋은 거요? 좋은 건 아닌데 더럽고 막 이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때가 뭐냐면 먹는 거. 잘 봐. 그러니까 뭐 선생님 몸은 세포들로 되어 있어요. 세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이러한 조각 이루어진 건데 중요한 건 세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세포들이 죽어요. 세포가 죽으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죽은 세포 어떻게 될까? 밖으로 밀어냅니다. 밖으로 밀어낸 죽은 세포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런 각질들이 모여있는 게 뭐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떼수건을 밀면은 각질들이 쭉 모여서 까맣게 말리죠. 안 나와요 신기하게. 안 나와?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그래. 그래서 그런 때들이 전부 다 내 몸에서 나온 각질들이야. 근데 물론 각질만 있는 건 아니고 각질에다가 밖에서 막 이렇게 밖에서 공기 중에서 날라온 그런 먼지들 있죠. 먼지 같은 것들이 같이 혼합돼서 까맣게 나오는 건데 이게 다 먼지가 아니라 때는 다 먼지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온 각질들을 같이 벗겨내는 게 때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각질이기 때문에 내 몸의 일부죠. 각질도 뭐로 만들어진 거야? 우리 몸을 만드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거야.
이때의 주성물은 우선 단백질이에요. 다시 말해서 염기성 물질은 뭐를 지운다? 뭐를 녹인다? 단백질을 녹입니다. 짱구. 전하! 전하가 주신 것이라면 먹겠사옵니다. 왜 죽어 이 사람? 목도 단백질, 식도도 단백질, 위도 단백질로 다 만들어진 겁니다.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사약 먹으면 뭐 토하고 죽어요? 피. 토하고 죽죠. 왜? 다 녹으면서 피가 퍽 터지는 거 안에서. 하얀 피. 그 목자 했을 때고. 그래서 이 사약을 먹으면 왜 피를 토하고 죽냐? 이 안에 있는 단백질, 식도 같은 것들이 다 이 소화기관들이 다 녹아버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칼로 피는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재밌죠? 아, 30분 그래서 이렇게 산성의 성질과 안 죽어? 단백질의 산성과 염기성의 성질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난 윤희가 때릴 거는 있습니다. 자, 3명입니다. 3명. 자, 그럼 처음에 나와 있는 용액의 분류 부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용액의 분류. 되게 많은 용액들을 지금 쭉 소개를 한번 받아봤는데, 자, 이제 봐요. A라는 용액과 B라는 용액을 줍니다. 단, 둘 중 하나는 사이다고, 하나는 식초예요. 사이다도 식초도 둘 다 색깔이 어때요? 비슷해. 물론 식초 중에서 사과 식초 이런 것은 노란색이죠. 근데 투명한 식초가 있다고 봅시다. A도 투명하고 B도 투명해요. 담겨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사이다고 어떤 게 식초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냄새. 맛을 봐서. 냄새, 맛 봐서. 맛. 첫 번째, 구별 방법이에요. 둘을 구별하는 구별 방법. 구별 방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주세요. 아이디어. 첫 번째, 냄새로 구별한다. 맛으로 두 번째, 맛으로 구별한다. 또, 세 번째,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나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죠?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이다는 네. 뭐가 올라와? 거품 같은 거. 기포가 올라오죠. 근데 식초는 올라오지 않겠지.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하, 눈으로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치? 네.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1번, 2번, 3번으로 구별하는 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냄새는 뭐로 하는 거야? 우리 몸에. 코로 하는 거. 맛은 입으로 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건 눈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감각기관이야. 감각기관. 감각을 느끼는 기관을 이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아, 구별하는 방법.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두 용액을 구별해낼 수 있구나. 어떤 게 사이다고 어떤 게 식초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구별할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구별하는 건 우리가 흔히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사이다하고 식초가 그러면 두 용액은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산성입니까 염기성입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알죠. 사이다하고 식초 산성이잖아요. 근데 몰라요. 못 외웠어. 그때 뭘 이용하냐? 시험지요. 시험지. 네? 시험지. 이 시험을 하는 용지를 말해요. 시험하는 용지. 우리 시험지 푸는 용지가 아니라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어떤 시험지를 뚝 담가보면은 빨갛게 변해. 오! 시뻘개졌어. 빨개지면 산성입니다. 시험지의 색변화,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시험지의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또는 어떤 용액을 떨어뜨리면 그 용액의 색깔 변화를 통해서 시험지나 어떤 용액입니다. 어떤 용액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색깔 변화를 통해서 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해봤더니만 얘가 시뻘겋게 변했어. 산성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요 시험지하고 용액, 산성과 염기성을 구별해주는 시험지와 용액 같은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여기 봐야지. 그래서 두 용액들, 모두 용액들을 구별할 때 대부분 감각기관들을 이용하는데 감각기관으로 산성, 염기성을 구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산성, 염기성을 구별할 때는 우리 이제 배우는 게 산과 염기이기 때문에 산과 염기를 구별할 때는 도대체 뭘 가지고 구별합니까? 그때는 시험지나 용액을 이용합니다 라고 말하고 시험지와 용액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지. 알려준다. 알게 해준다. 지식을 얻게 해준다. 지식이. 시. 보여준다. 알려주고 보여준다. 알려주고 보여주는 약입니다. 지시약. 지시야. 시험지와 용액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용액. 아, 염기성인지 산성인지 알려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시약이라고 해요. 지시약. 지시약이에요. 저는 지시약을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할게요. 지시약. 그 암기법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할게요. 암기법과 함께. 지시약의 종류와 색변화. 색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변화인 줄 알았는데 색변화였구나. 잠깐만요. 끝났지? 31분이니까